제일 큰 원인, 비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눈을 비빌 만한 유전 질환이 넘어가서, 그래서 눈을 많이 비벼서 나타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원추가 뭐냐면 원뿔이죠, 사실은. 각막은 눈의 앞쪽, 여기 각막이잖아요. 여기는 사실 보시다시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동글동글한, 볼록하지만 아주 예쁘게 볼록한 이런 이상적인 모양이면 좋은데, 자, 원추각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원뿔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뿔이라고 하면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진 않고 한쪽 아래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각막의 중심보단 되게 아래쪽으로 이 모양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 그걸 원추각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추각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콘택트 렌즈 못 끼겠죠. 둥글둥글해야 렌즈가 이렇게 잘 유지될 텐데 한쪽이 푹 튀어나와 있으면 렌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릴 거고 쓸리고 그러겠죠. 그리고 어쨌건 여기는 빛을 잘 모아야 되잖아요, 한 점으로. 근데 이렇게 잘 모이는 빛이 아니라 한쪽이 툭 튀어나와 있고 이러면 빛이 엉뚱한 데로 흘러갈 테니까 원추각막이 생기면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원추각막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되게 한쪽 눈에 오는 일이 많아요. 물론 양쪽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에 오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기 이후에 이제 진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상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혹시 하고 미리미리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자, 첫째, 청소년기 학생들인데 안경을 너무 도수를 자주 바꾸게 될 정도로 뭔가 계속 이상하고 두 눈의 시력 차이가 많이 나고 한쪽 눈만 난시가 많고, 그러면 하고 조금 걱정하고 의심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과 가서 각막 지형도 검사, 즉 여기가 얼마나 볼록하고 균일한지 동글동글한지 그런 걸 찍어보고, 그러면 이제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쪽 눈에 예를 들어서 난시가, 그것도 부정난시라고 해서 각도나 이런 게 잘 안 맞는 그런 난시가 나타나면 원추각막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눈물이 흘러가는 어떤 모양 이런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막의 한쪽에 눈물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라인도 생겨요. 예, 그건 이제 안과 선생님들은 현미경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을 알면 조금 더 고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방하는 데. 제일 큰 원인, 비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눈을 비빌 만한 유전 질환이 넘어가서, 그래서 눈을 많이 비벼서 나타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예요. 가려우면 비빌 수밖에 없는데, 자, 눈을 계속 비비고 그걸 자극을 물리적으로 계속 주다 보면 여긴가 상처가 반드시 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나면서 분명히 얇아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눈 속에는 압력이 있으니까 그 얇은 부분은 계속 밀어낼 거고,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동그랗지 않고 튀어나오겠죠. 내가 아토피가 너무 심했는데 우리 아이가 어려서 태열도 있었고 아토피가 지금 분명히 심한데 눈을 너무 비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덜 가렵게 해서 비비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꼭 해야 돼요. 알레르기 치료제 같은 거 많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써야 되고요. 필요하면 안약도 써야죠. 근데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차가운 거 대고 있으면 비빈 거보다 훨씬 덜 가려워요. 네,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붓기도 좀 빠지고, 그래서 급하면 냉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요, 각막이 어쨌건 얇아지고 약해져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단단하게 만드는데 심지어 여기를 투명하게 유지한 채로 굳어지게. 근데 요즘은 어떤 기술이 나와 있냐면, 각막의 이제 상피 부분은 벗겨내고 리보플라빈을 여기다가 쫙 발라서 충분히 스미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특수 광선으로 한번 쪼여요. 그러면 각막이 단단하게 바뀝니다. 모양과 형태를 잡아주는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원추각막이 적어도 진행되지 않도록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진행되지 않도록만 할 수 있냐? 이거는 모양을 굳혀주는 거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건 어쩔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나빠지지 않게 굳어지긴 하죠. 각막 중간에다가 링 같은 거를 넣어요. 심을 넣어서 당겨주는 치료도 있습니다. 난시를 좀 고쳐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각막 이식이라고 해서 각막 중심 부분을 이제 이식하는 방법도 쓸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조기 진단에서 뭐 이식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원추각막 치료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원추각막에 대한 얘기 오늘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되시면 또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혹시 너무 많이 비비고 이런 습관이 있다면 그거를 좀 고쳐줄 방법을 뭐 안과 선생님이랑 또 소아과 선생님이랑 꼭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원추각막에 대한 거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눈에 시력교정 수술하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사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원추각막이 의심되는 환자를 찾는 겁니다. 대부분은 사실 아무 탈이 없이 잘 되거든요. 예, 근시난시 뭐 도수 맞춰갖고 레이저는 엄청 좋은 컴퓨터로 비싼 기계고 뭐 다 잘 세팅돼 있고 잘 되죠. 그런데 각막에 숨겨진 원추각막 같은 질환을 놓치는 경우 해결이 안 되죠. 어딘가 특정 부위가 약해져 있어서 얇아지고 튀어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걸 더 깎아버렸다면 그땐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력교정 수술 전 검사의 핵심이에요.